안 좋은 뉴스를 호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시는 보통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가 9일 연속 상승하면서 제 계좌도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직투 계좌는 77% 수익률과 1억 3,500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 국내 계좌는 67% 수익률과 780만 원 수익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다시 총 2억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역시 주식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나 봅니다. 어제 높은 PPI 발표가 나왔는데 대체 왜 상승한 걸까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안 되었고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나왔으니 시장은 하락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확실히 둔화세가 멈춘 것을 볼 수 있고, 전년 대비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무려 0.5%로 발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은 바로 놀랐고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왜 말아 올렸고 추가로 왜 더 상승하며 마감했는지, 먼저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전월 대비 이전 수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0.2%였는데 마이너스 0.1%로 하향 수정된 겁니다. 하향 수정되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0.5%로 높게 발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CPI와 PCE 물가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몇몇 부분들은 오히려 둔화를 보였다는 겁니다. 항공비는 마이너스 3.8%로 발표가 되었고, 의료비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0.1% 상승으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상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오늘 밤 CPI 발표에 턴을 넘겼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역시나 덜 매파적인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안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PPI에 대해서는 혼재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요, 즉 소비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죠. 즉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라는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꺼주었는데요. 현재 정책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스탠스죠. 즉 이 고금리를 소비가 감소되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는 시장이 현재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위 두 가지 이유로 높은 PPI 발표가 떴음에도 오늘 밤 CPI 발표가 있음에도 금리 인상은 없다 라는 해석을 하며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상승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단 화요일 PPI는 무사히 넘겼고 오늘 밤이 찐 폭풍의 날입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아주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둔화가 되지 않고 예상보다 고착화되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둔화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해석이 어떻냐가 중요하죠. 어제처럼 높은 PPI 발표에도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하락할 수 있으니 우리는 시장의 해석을 더 중요시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시장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재반등을 현재 가장 위험한 리스크로 보는 만큼 개인적으로 오늘 CPI 발표는 꼭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증시는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빅테크와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AI 관련된 빅테크 소식들이 많았고 어제 구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구글이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GPU를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다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즉 빅테크와 정말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이 기술로 경쟁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뒤에서 실실 웃고 있는 숨은 수혜자는 역시나 엔비디아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웅덩이에서 반도체 매수 비중을 가장 높게 정한 이유입니다. 반도체 비중을 좀 더 높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반도체 2배 USD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 웅덩이에서 또 매수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2배 USD는 가장 높은 262%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웅덩이에서 두 번째 계좌로 처음 USD를 웅줍했는데요. 저 파란색 구간에서 분할 매수 웅줍하고 나니 단기간에 벌써 8% 수익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웅줍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매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지겹도록 강조드리지만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매수하고 남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계좌가 높은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에 함께 웅덩이에서 용기 내시고 함께 웅줍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CPI 발표로 상승하면 즐기시고 다시 떨어지면 또 웅죽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자, 현재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어느새 9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저항선에 도달했죠. 이래서 4848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도했다가 이번 반등 전에 매수하지 못했다면 비싸 보여서 다시 매수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회와 수익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이죠.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안 좋은 뉴스, 그러니까 고용 둔화를 좋게 바라보고 경제 둔화를 좋게 바라보죠. 즉 안 좋은 뉴스를 호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시는 보통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전략은 뭐다? 네, 그래도 주식은 계속 보유하면서 리스크 대비를 위한 현금 비중을 들고 웅덩이에서 함께 분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왜? 현재 겉보기엔 고금리 긴축이지만 뒤에선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는 정부가 있죠. 다만 인간 지표로서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을 살펴봤을 때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높여야 웅덩이 최저점 기회였던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죠. 이는 투자자 모두가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웅덩이가 찾아올 수 있으니 우리는 펀드 매니저들과는 반대로 현금 비중을 꼭 따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둔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다행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오늘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모든 추세를 바꿀 수 있으니 우리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도해 봅시다. 자, 이러나 저러나 핵심은 가만히 보유하는 겁니다. 언제 팔아야 할 이유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9%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도 있었죠. 4년 안에 이런 모든 일이 발생됐지만 결국 상승하는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팔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왜 공부를 하고 왜 매일매일 제 영상을 챙겨봐야 하느냐? 바로 우리는 아무 때나 사는 투자자가 아니라 웅덩이에서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9일 연속 상승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CPI 발표가 있는 만큼 너무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피터 린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말했죠. 오늘 상승하면 계좌 상승을 즐기고 만약 오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화폐를 이렇게 자산이 저렴해졌을 때 모아가는 웅집 투자자가 됩시다. 투자라는 것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웅덩이에서 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고점에서 사게 되면 물리게 되고 손실 보게 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안전 마진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삼성전자 9만원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너무 사고 싶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 전 웅덩이를 만들어줬었는데 설마 또 매수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다시 매수하려는 건 아니겠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즉 웅덩이가 이번에 찾아왔을 때 매수라는 행동을 용기 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활용해 일단 2030년까지 보유해봅시다. 최소 2030년까지 보유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확신을 얻는다면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고 평생 보유해보시죠. 매도는 실거주 아파트처럼 하시고 매수는 적금처럼 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